샬롬! 안녕하세요. 일주일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가을바람도 숑숑 불고 시간은 슉슉 잘도 가고 오늘이 벌써 온라인 시니어 대학 마지막 날인데요. 어쩌죠? 너무 아쉬우시죠? 걱정 마세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달래드릴 유쾌하고 재밌는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찬양과 이병학 전도사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꽉꽉 채우시고요. 그 다음으론 제21회 시니어 대학 사역 워크인 러브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워크인 러브는 코로나로 인해 봄학기 시니어 대학을 할 수 없어서 대신 본교회와 한인 시니어 어르신 175분께 힘내시고 건강하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6번에 걸쳐 도시락 배달을 해드린 사랑의 걸음 실천 프로젝트입니다. 함께 하시고 좀 이따 다시 만나요.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병학 전도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어떻게든 잘들 계시고 계신지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전날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만나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겉모습이 변화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낙심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게 됐습니다. 건물도, 집도, 기계도,
자동차도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도 쇠약해져 가고 낡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그런 말 하지요. 세월이 가면 늙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늙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300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느는 것은 주름살 뿐이고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은 속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의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주의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육신에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쇠약해지면 사실 무엇을 할 의욕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다들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시나 정신없이 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들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들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방황하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붙들게 되었을 때는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의 인생은 석양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깊이 후회가 되는 그 이유는 왜 인생이 이렇게 짧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기를 할 때 내가 젊었을 때는 바빠서 못했는데 지금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그는 40세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예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예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노역을 시키는 예굽의 감독관이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감독관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해서 그 40년 동안 위대한 강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80이면 황혼의 나이고 인생이 끝나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나이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모세는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을 때 못한다고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남은 40년은 지나간 80년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는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낯선 이 미지의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았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하나님께 붙들려 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는 우리가 늙었다는 것은 사람의 눈에 늙은 것이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결코 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년에 육신의 연약함 속에 계시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육신이 연약하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도 그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겉으로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적인 그런 파워가 능력이 저하되고 또 점점 낡아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겉사람의 그 노쇠 현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노쇠함은 어떤 인생의 탈락이나 소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람 있는 인생의 훈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의 육신이 쇠약해져 가는 자신의 그 육신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핍박받는 자신의 그 환경을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위 환경이나 자신의 상황을 볼 때는 전혀 즐거운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우리 사도 바울은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의 소망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노년의 삶은 결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상실의 시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의 표현이 시편 91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어도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합니다. 영원히 맑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의 새로움은 겉사람의 낡아짐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방질 목사님 잘 아시죠? 목사님은 100세가 넘도록 주님을 열심히 섬기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아 없어질 망정 녹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래 쓰면 모든 것은 다 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쓰지 않고 녹쓰는 것보다는 써서 달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젊은데 쓰지 않아서 녹이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후패해질 수도 있고 새로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모든 분들이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모든 시니어분들은 모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또 방질 목사처럼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그 천국 소망을 바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붙들린 바가 돼서 날이 갈수록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은 속 사람은 날날로 더 새롭게 돼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노년의 삶을 더 의미있게 보람있고 보람되게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본신의 대학 그 표처럼 영혼을 맑게 마음을 즐겁게 몸을 건강하게 그렇게 사시는 우리 어버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니어 대학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본 시니어 대학을 정말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4주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비록 쇠약해져 가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영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노년의 삶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 코로나로 힘든 시간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내년 4월 달에 또 다시 시작되는 봄학기 온라인 그런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치어 무엇하나 속상한 일들이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일일이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나 좋다 벌나비는 이리저리 펄펄펄 꽃을 찾아서 날아든다 걱정을 쌓아서 달이 되고 마음을 닫아서 병이 되니 웃어야 좋을 일이 하나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웃어보세 니나노 일일이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나 좋다 좋은 일들이 이리저리 펄펄펄 우릴 찾아서 날아든다 계절이 가고 다시 계절이 오듯 처음부터 우리 것인 건 하나 없는데 니나노 일일이야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나 좋다 좋은 일들이 이리저리 펄펄 우리 찾아서 날아든다 니나노 얼싸 좋아 얼씨구나 좋다 좋은 일들이 이리저리 펄펄 우리 찾아서 날아든다 우릴 찾아서 날아든다 우릴 찾아서 날아든다 자,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시고 나니 벌써 기쁘시죠? 좋아하셨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뵙는 것만으로도 저희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너무 답답하셨잖아요. 마음대로 다니시지도 못하시고 그러면서 서로 나 때는 말이야, 이랬단 말이야, 저랬단 말이야 하실 텐데요. 혹시 예전에 여행하셨던 곳 중 기억에 남는 곳 있으세요? 아니면 앞으로 가보고 싶으신 곳이라도요. 전 작년 봄에 갔던 뉴욕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영화에서만 보던 곳에 제가 탁 있으니까 감격 그 자체더라고요. 어찌나 좋던지 그냥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꼭 가보고 싶은 곳은 하와이입니다. 파라솔 아래서 시원한 레모네이드 쭉쭉 마셔가며 에메랄드빛 바닷물을 바라보다가 띵까띵까 룰루랄라.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하와이 해변으로 모실게요. 해변에서 자연을 만끽하시는 모습을 상상하시며 훌라춤, 하와이안 댄스 모두 같이 춰보실게요. 어머님들 허리 유연하시죠? 흔들흔들 알로하 함께 가보실게요. 고고! 새파란 수평선 흰 구름 흐르는 오늘도 즐거워라 조개잡이 가는 처녀들 흥겨운 젊은 날의 꽃노래로 발을 맞추며 북구는 가슴 안고 라라라라 파도를 넘어 새파란 수평선 흰 구름 흐르는 오늘도 즐거워라 조개잡이 가는 처녀들 흥겨운 젊은 날의 꽃노래로 발을 맞추며 북구는 가슴 안고 라라라라 파도를 넘어 새파란 수평선 흰 구름 흐르는 오늘도 즐거워라 조개잡이 가는 처녀들 조개잡이 가는 처녀들 하와이 여행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죠? 근데 춤추시고 나니까 좀 출출하실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운동하시는 것도 늘 중요하지만 균형 있는 식단 엄청 중요하신데요. 이 세상엔 갈 곳만큼 먹을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고민인데요. 아마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서도 연어, 살몬 참 좋은데요. 그래서 이번 온라인 시니어 대학의 마지막 강의는 오메가3와 뼈에 좋은 영양을 팍팍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연어를 가지고 훈제 연어 샐러드와 까나페를 만드는 프랑스 요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강사님은 시카고 르꼬르동 블루에서 요리를 마스터하신 얼굴도 마음도 프랑스 파리를 닮은 윤강훈 셰프 집사님이십니다. 함께 파리쟁이 되신 기분으로 요리하고 즐겨보세요. 자, 맛있는 음식을 맛보시러 프랑스로 단체 여행 가보실까요? 출발! 보나페티! 안녕하세요. 22기 본시니어 대학 프랑스 요리 강좌를 진행할 윤강훈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교회에 모여 얼굴을 뵙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안부를 물으며 즐겁게 요리를 함께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저는 설레고 기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같은 마음이시지요? 네, 그럼 이번 요리 시간에는 가정에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프랑스 요리 2가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요리는 훈제 연어를 이용한 까나페고요. 두 번째 요리는 역시 훈제 연어를 이용한 자몽 비니그레트 샐러드입니다. 먼저 만들어 볼 까나페에 대해 알아볼게요. 까나페는 리셉션 파티, 칵테일 파티 또는 각종 연회 등 파티에 주로 등장하는 요리예요. 메인 요리가 서빙되기 전 입맛을 돋구는 에피타이저 음식인데요. 이런 스타터 음식을 프랑스 요리에서는 어더브라고 하고요. 까나페는 어더브 종류 중에 하나예요. 까나페라는 뜻은 Small Open Faced 샌드위치인데요. 한입 크기의 작고 예쁜 샌드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스모크 셀몬, 워터 크래커, 딜, 그리고 크림치즈, 오이와 레몬을 준비하시면 돼요. 이 워터 크래커는 그로서리 쇼핑 센터에 가면 그 크래커 센터에 있으니까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까나페는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베이스, 스프레드, 그리고 가니쉬인데요. 베이스란 작게 자른 빵이나 크래커, 페이스트리 쉘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스프레드는 빵 조각 위에 발라주는 버터, 크림치즈나 다양한 맛의 페이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니쉬는 스프레드 위에 장식으로 올리는 메인 아이템인데요. 육류, 해산물, 조류, 야채, 과일 등 스프레드와 어울리는 어떤 재료로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무한한 상상력으로 무궁무진한 종류의 까나페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장식에 올릴 가니쉬 딜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모양의 딜을 10개 정도 준비해 주세요. 가니쉬 위에 올릴 딜이기 때문에 모양이 뭉개지거나 좀 프레시하지 않은 거는 여기 사용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딜을 다져줄 거예요. 딜은 줄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잎만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 딜이라는 허브는 해산물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허브고요. 이렇게 번치로 많이 사실 경우에는 조금만 쓰고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건조하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한 일주일 정도 말리시면 나중에 보관하시다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이용해 보세요. 제가 이따가 딜을 비니그레트에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준비해 놓을게요.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딜과 크림치즈를 함께 섞어서 크림치즈 딜을 만들 거기 때문에 좀 잘게 다져주세요. 크림치즈는 미리 상온에 꺼내어 두셔서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기 쉽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크림치즈가 이렇게 미리 한 2시간 정도 끓여 놓으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가 돼야 딜과 잘 섞이니까요. 미리 빼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져준 딜을 섞어주세요. 잘 섞이도록 해주시고요. 딜과 크림치즈를 섞은 거는 이렇게 집에 파이핑백이 있으면 파이핑백에 넣어서 크래커 위에 정갈하게 짜주면 모양이 예쁘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지만 집에 파이핑백과 팁이 없으면 굳이 사시지 않아도 되고요. 숟가락으로 예쁘게 떠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보죠. 오이는 동그란 모양의 3mm 정도의 크기로 썰어주는데요. 이렇게 이 물기가 있으니까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손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레몬 제스터를 레몬 필러를 이용해서 4에서 5cm 정도의 제스터를 만들어 주세요. 자, 다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레몬은 부드럽게 말아주셔서 즙이 잘 나오도록 눌러주신 다음에 반으로 자르시고 레몬즙을 짜주실 거예요. 레몬즙과 씨가 같이 분리되도록 걸름망을 이용해서 레몬즙을 짜주시고요. 연어는 가로 방향으로 접으셔서 장미 모양의 꽃처럼 말아주실 거예요.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한 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으로 접으시고요. 모양이
레몬즙을 장미꽃잎 위에 살살 발라주세요. 네, 이렇게 까나페 준비는 다 끝났어요. 까나페를 만드실 때 주의하실 것은 손님 접대 바로 직전에 만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베이스인 빵이나 크래커가 쉽게 눅눅해질 수 있고 가니쉬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손님이 오시기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축축하거나 혹은 건조한 까나페를 드실 테니 손님 접대 바로 전에 만드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미리 준비해서 밀폐 용기에 넣어 놓고 손님이 오실 시간에 맞춰 어셈블만 해주시면 빨리 준비할 수 있으니 철저한 재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셈블을 해볼게요. 크래커 위에 오이가 밀리지 않도록 짜주시고요. 오이를 올려주세요. 파이핑으로 오이 테두리에 넣으시고요. 연어를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레몬 제스터를 위에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딜도 그러면 까나페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요리 까나페는 다 만들어 봤고요. 이제 다음 요리 스모크 셀몬 앤 페넬 with grapefruit 비니그레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니그레트란 비니거, 즉 식초와 오일을 섞어 만든 드레싱으로 프렌치 드레싱이라고 해요. 보통 오일과 식초를 3대1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이 3대1 비율이 기름과 수분이 분리되지 않는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각 취향에 따라 식초의 비율을 조금씩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몽, 레몬, 올리브 오일이고요. 딜은 다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훈제 연어, 그리고 페넬, 오이, 샐러드 잎, 그리고 사워도우 브레드, 이렇게 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몽은요, 세그먼트를 해주는데요. 세그먼트는 자몽 껍질 하얀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하얀색 알갱이만 떼어주는 것을 세그먼트라고 해요. 이렇게 위와 아래를 잘라주시고 평평하게 올려놓으시고요. 45도 각도로 껍질을 위에서 아래로 잘라주세요. 껍질을 자르시고 이 자몽 주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주스가 알갱이가 너무 많이 썰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이사이를 과즙을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요. 이 주스는 이렇게 주스를 놔주세요. 자몽즙과 레몬과 그리고 이렇게 썰어 놓은 딜을 섞어 주실 거예요. 올리브 오일은 제가 3대1 비율로 식초와 올리브 오일을 섞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저는 비니거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 레몬즙을 사용하기 때문에 3대1 비율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의 식초를 넣겠습니다. 스푼 넣어주시고요. 자몽즙, 테이블 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딜도 1 테이블 스푼. 소금은 조금 간을 하셔도 되고요. 레몬은 워낙 소금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짠 성분이 있어서 굳이 소금을 넣지는 않으셔도 돼요. 섞어주시면 기름과 수분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요. 이제 페넬을 준비해 볼 건데요. 미나리과에 속하는 페넬 회향은요, 샐러리보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향이 나요. 페넬 성분 중 페놀 화합물은 항산화와 간 보호 등 여러 가지 양리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입맛이 없으실 때 페놀을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썰어 볼게요. 이렇게 페넬을 반으로 자르시고요. 페넬을 사실 때 샐러드를 용으로 페넬을 사용하실 때는 작은 페넬을 사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질감이 터프하기 때문에 작은 것을 고르셔야 연한 잎을 드실 수 있어요. 페넬은 생각보다 좀 질감이 터프해요. 그래서 채칼로 아주 얇게 썰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썰어볼게요. 이 정도의 얇은 상태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 넣어두시면 차가운 물에 보관해주시면 페넬의 그 자극적인 향이 희석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에 두시면은 크리스피하고 신선한 페넬을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오이를 썰겠습니다. 오이는 세로 방향으로 채칼을 이용해서 썰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손 조심하시고요.
적당량의 샐러드를 볼에 담으시고요. 이 통에 넣은 비네그레떼를 주위에 살살 뿌려주시고 그다음에 잘 섞어주세요.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플레이팅만 하면 됩니다. 접시에 접시 위에 예쁘게 플레이팅 해주시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미적 감각이 좋으셔서 예쁘게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썰어놓은 회향을 주세요. 점인 오일을 위에 올려서 장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몽을 썰어놓은 자몽을 주위에 이렇게 올려 3개 정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려볼까요? 그리고 그 위에 자몽 비네그레떼를 뿌려주십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2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훈제 연어를 이용한 까나페와 샐러드는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파티에 잘 어울리는 음식이니 미리 연습해 보시고 다가올 명절 모임에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드셔보세요. 까나페. 네. 까나페는 손으로 잡고 한 입에 먹는 거예요? 드시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잡고요. 네. 굳이 한 입에 다 안 드셔도 2바이트. 고소하면서도 맛있네. 연어는 부드럽고 살살 녹고 과자는 바삭바삭하고 오이가 있죠? 오이는 싸각싸각하고 이 조화가 굉장히 좋네요. 텍스처가 좋으네요. 또 소개해 주시죠. 자몽 비니그레떼, 자몽과 레몬을 섞어서 만든 드레싱 드셔보세요. 네. 포크가 없네요. 자, 볶아놓고. 네. 주세요.
extra help. 혹시 빵 위에 연어와 샐러드를 같이 올려서 드시면 빵구니까 샐러드와 연어로 자몽과 연어와 조화롭게 그죠? 이게 빼내 저희 페넬이요? 한국 분들은 잘 안 드시는 마른 국수 같이. 식재료인데요.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건 한 입에 드시지 마세요. 네, 한 입에 한 입에 안 됩니다. 발사믹 소스예요? 소스가? 자몽, 레몬, 그리고 올리브 오일. 아주 맛있네. 너무 맛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맛은 다 있네요. 스윗하고 상큼하고. 향이 어떠세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식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에 좀 거북하실 수도 있고 꽃향도 나고 조화가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연어 양식 서양 요리에서는 연어와 잘 어울리는 식물입니다. 저는 생선 중에 연어를 제일 좋아하니까 아주 조화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수, 마스모서 어떠셨어? 너무 맛있게 보이죠? 자주 해서 드시고 더 건강해지세요. 근데 요리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보내드릴 수 없어서 한 가지 더 준비했어요. 이름하여 시니어 분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강의입니다.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은 현재 프린스 마가렛 병원 암센터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는 한승희 교수님이십니다. 주의 깊게 들으시고 안전한 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유니버스 헬스 네트워크 프린세스 마가렛 하스피털에서 일하고 있는 한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패컬티 오브 메디슨에서요. 이제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면서 메디컬 리서치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이제 시니어 칼리지 대학에서 주로 이제 관심이 많은 이슈 중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요즘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계속해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짧게나마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오늘 준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사실은 이 감염내과 닥터는 아니고요. 본래 캔서는 온콜로지 닥터인데 온콜로지도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아마 부탁을 하신 것 같고 저 역시 이제 오늘 강의를 위해서 좀 나름대로 좀 자료를 찾아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까지도 몇 개월 왔지만 앞으로도 몇 개월 더 갈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극복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벌써 많은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 나왔겠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놈이 뭔가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감기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2000년대에 와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사스라든가 신종플루,
아니면 메르스 같은 좀 하드한, 그러니까 되게 데인저러스한 바이러스들이 2000년대 붐을 일으켜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협을 시켰는데, 특히 이 사스하고 메르스하고 코로나는 같은 형제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험 정도는 사실은 사스나 메르스가 코로나보다는 더 위험한 종류인데, 이것들이 이제 잠재하고 퍼지는 그 라이프 타임이 코로나보다는 짧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약간 역사 속에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한 작년 2019년 12월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제 많은 의학계에서는 아마 내년 최소한 하반기까지는 더 계속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염려도 하고 있는 그런 위험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특히 시니어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독감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본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도 독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하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증상이 열이 있다든가 기침을 한다든가 호흡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 증상들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나 일반 독감하고 증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료인들도 사실은 이거를 검사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정돼서 말씀드리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특히 쉽지 않은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약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려서 이게 감기성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여러분이 좀 안심하시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를 좀 드리고자 잠깐 한 페이지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보통 감기라든가 독감은 저희들이 이제 상기도라 그래가지고 이 목 중심으로 해서 위쪽에서 주로 증상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 코로나 관련된 바이러스들은 하기도라 그래서 보통 이 목 아래에 있는 폐 정도, 가슴 쪽에서 많이 증상이 일어납니다. 공통적인 증상은 둘 다 열이 있고 기침을 하고 가슴이 답답한데, 보통 감기 같은 경우는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납니다. 보통 목이 칼칼하게 아픈다든가 열이 좀 난다든가 그러면서 한 단계 나지만, 이 코로나는 그런 증상이 초기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잠재하고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독감은 또 뭐냐면은 코로나처럼 잠재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감기에서 보이고 있는 증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가래도 나오고. 그래서 단순 감기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증상이 약하게 시작되고, 독감은 그 하나하나 보이는 것들이 순식간에 동시에 나오는 증상이 많고, 코로나는 잠재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증상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 동시에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침하시고 열이 난다 그러면은 무조건 코로나 걸렸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보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감기약이라든가 뭐 그런 약을 드시고 증상이 완화가 되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코로나 의심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본래 주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제가 그 전에 지금 만성질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었던 이유는, 대부분 노인분들이라고 하면 연세가 한 60 이상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많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노인성 질환이라고 하기보다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군의 질환이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어떤 질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현재 만성질환에 속해 있는 어떤 병에 갖고 계신 시니어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번 잠깐 만성질환자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그 조건은 어떤 질환이 있을 때요, 한 3개월 정도 이상 계속 지속되면서 약을 처방받고 치료받는 경우를 우리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4가지를 우리 만성질환이라고 하는데, 보통 뇌심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병 아니면 호흡기 질환 그리고 캔서, 암을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특히 왜 만성질환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노출되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코비드-19에 걸려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다는 그런 뉴스에서 말씀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이 만성질환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면역질환이 쑥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 바이러스는 상기도가 아니라 하기도에서 이 특히 호흡기 폐에 달라붙어서 거기서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성질환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보통 일반 건강하거나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게 나옵니다.
이 당뇨 환자분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노인분들 경우가 많은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당뇨 환자로 보통 한 30년 동안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당뇨 환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면역력과 관계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글씨에 나온 것처럼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질환들, 균들, 거기에 대한 저항력이 가장 떨어진 질환이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뇨 환자분들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질환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만성 간질환인데요. 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해독한다는 말은 균이라든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또 약 같은 걸 먹게 되면은 걔네들을 인체 내에서 해롭지 않게 얘네들이 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만성 간질환 환자들은 그런 기능이 떨어지니까 코비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질환자라고 해서 신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간과 비슷합니다. 간이 나쁘면 보통 신장도 같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신질환으로 평생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특히 이 해독하는 기능이 떨어지니까 코비드 바이러스에 걸리면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환자 사망을 일으키는 건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 질환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만성 폐질환 환자들, 호흡기 폐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본래 만성적으로도 렁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서 그 안 좋은 컨디션인데 거기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스테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식하면서 살아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질환에 비해서 더 많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인펙션되고 또 어택을 받으니까 지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에 하나가 폐질환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군에 내가 속한다고 하신 분들은요, 사실은 본래 지금 또 토론토도 더 강화돼가지고 다른 곳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네 가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노인분들은 특히 더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이제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노인분들끼리 사시면서 뭐 장을 봐야 되는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스크하고 그리고 소독하고 또 집에 들어오시면은 다시 또 다 한번 씻으시고 그렇게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7가지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정해진 표는요, 이제 한국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서울시를 통해서 만든 어떤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통해서 하는데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노인분들은 거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대부분 가족들이 이제 찾아와서 창문 밖에서 서로 인사하고 가는데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토론토도 하고 있고 해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주로 집에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접촉할 수 있는 걸 가장 줄이는 게 가장 좋고요. 어쩔 수 없이 나가면은 이번처럼 손을 가장 많이 씻으시고 마스크를 쓰시는 방법.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은 곳은 피해 다니는 방법이 세 번째가 되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족들이라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족들이 젊은 가족분들은 외부 생활이 많으니까 가족들끼리 안에서도 서로 간에 손 씻고 서로 간에 방역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주변에 자식들이나 다른 가족분들이 있을 때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급받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제가 가장 공감하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가 이제 인터넷이나 서로 입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는데 그 정보 속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오버되거나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는 특히 노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갖는데 그런 공포심을 갖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코비드가 정말 위험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나 사스처럼 자체만 비교해보면 약한 놈이거든요. 근데 이놈들이 지금 잠복기가 워낙 길고 특히 만성질환이 걸리신 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포 속에 떨고 있는데 더 심한 바이러스도 지나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극복하시면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해야 되느냐가 많을 텐데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 첫 번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노인분들은 가장 가능하면 밖으로 안 나가시잖아요. 그럼 밖으로 안 나가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밖으로 안 나가면은 단점이 생긴 게 뭐냐면 신체 활동 수준이 확 줄어듭니다.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한국에 있는 병원에 출장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의 2달 전에 한국에 갔다가 한 거의 5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왔다 갔다 자가격리만 30일을 했습니다. 30일을 해보니까 몸무게가 5kg가 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리 제가 그 활동 안에서 나름대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움직여도 실제로 운동이라고 해서 1시간을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수적인 운동, 그러니까 인시덴셜 엑서사이즈라고 하는 것이 거의 24시간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는 운동이라고 할 때 운동만 생각하셨는데 사실은 버스를 탄다든가 걷는다든가 밥을 먹으려고 부엌에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부수적인 운동이거든요. 이런 활동이 집안 생활에서만 하시다면서 확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신체 활동률이 확 줄어들어요. 코비드 때문에. 그러면 이 신체 활동 감소가 확 줄어들면은 특히 노인과 만성질환 환자들은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위험해지냐면 보시는 것처럼 유산소 운동량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폐호흡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카디오 레스피레이터리에서 저희들이 호흡하고 폐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것이 얼만큼 저희들한테 중요한 거냐 따진다면은 젊은 사람들 20대라든가 30대들한테 저처럼 방에 가둬놓고 운동을 안 시키잖아요. 밥만 먹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심폐호흡량이 보통 한 60대, 70대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한 달 사이에.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은 다시 또 나와서 활동하고 운동하면은 다시 좋아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니어 대상분들,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리커버 하는 게 엄청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 어떤 위험률이 좀 떨어져서 밖에 나가도 돼요. 뭐, 한 50명, 80명은 뭉쳐도 돼요. 하는데 이제 오픈돼서 나가셨다가 다른 젊은 사람들보다는 코비드 바이러스에 더 빨리 노출되고 감염돼가지고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풀려서 외출할 수 있는 그날에 위험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 보시는 것처럼 유산소 운동을 집안에서 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건강이 유지되고 코비드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기미가 왔을 때 그때 여러분이 외출하셔도 별 위험성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 할 만한 생활을 할까를 하자보면 보시는 것처럼 집안에서도 심폐호흡 기능이 건강해지도록 여러분이 충분히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엑서사이즈가 바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한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인 운동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경 안 썼지만 아침에 일어나거나 점심을 먹기 전에 15분씩 아니면 10분씩 아침을 먹기 전에 뭐 이렇게 방울 빙글빙글 돈다든가 아니면은 수건을 든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정해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심에도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30분 정도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분들이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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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침하고 점심에만 15분 15분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나누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시고요. 대신 꼭 30분은 지킨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위해서 이제 5,000보를 걷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콘도에 살기 때문에 쉽지가 않지만, 콘도에 안 사셔서 만약에 하우스에 사신다든가 하신 분들은 그 뒤에 야드가 있잖아요. 야드를 하루에 나가서 10분씩 걸어보세요. 근데 걷는 게 내가 카운트하기 힘들면은 손자나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요즘에 핸드폰에 모든 이 걷는 거 카운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다운받아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5,000보씩 걷는데 만성질환이 있어서 힘드신 분들은 하루에 1,000보부터 시작하셔가지고 1,000보를 걷고 1,000보가 좀 괜찮은 것 같으면은 1,500보 그런 식으로 100보씩 아니면 500보씩 몸의 컨디션에 맞게 하나씩 걸어서 코비드가 끝나기 전까지는 거의 나는 5,000보는 매일 걸을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든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신경을 쓰시면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시키거나 뭐 와이프를 시키거나 신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하시는 습관을 가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먹고 싶으면 본인이 일부러 일어나서 걸어가서 따라서 먹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따라와 가지고서는 앉아서 목마를 때마다 드시는 게 아니고요. 목마른 순간만 가서 물을 드시고 또 그냥 오셔요. 그러면 또 목에 한 시간 있다 마르시면 또 일어나서 가서 물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상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는 편하게 앉아서 했던 것들을 일부러 일어나셔서
반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본인들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지만 계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걷는다든가 아니면 TV를 보면서도 계속 앉아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소파에서 한 20분, 10분 보시다가 한 10분을 일어나서 서서 좀 보시다가 또 다시 또 앉으시다가 그리고 전화를 하실 때도 앉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걷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이든가 정원 가꾸기.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걸레로 마루를 한 15분밖에 안 닦았다면 한 10분씩 한 두세 번을 닦는 그런 여러 가지 집안 활동을 반복해서 많이 하시면 일부러 운동은 안 하시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분 이상의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집안이나 콘도에 어떤 헬스나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걷거나 러너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꼭 러닝 뭐죠? 러너하는 오토매틱한 그 장비가 없더라도요. 저도 이제 자가 격리하면서 하루에 40분씩 걸었거든요. 그 마루라든가 부엌이라든가 집안을 왔다 갔다 계속 걸어 다니세요. 그러시면은 충분하게 한 3, 40분 걸으시면 운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걷다가 집 안에서도 약간 삐끗하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옆에 뭐 다른 가족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구급적인 것들을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 놓고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어떤 일정한 운동 기구를 꼭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도구가 없어도 이렇게 푸시업 같은 거는 자기 몸무게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물병이나 스프나 이 캔 같은 거 갖고서는 아령 대신해서 들었다 놨다 하시면은 충분하게 일반적으로 운동 기구를 안 사셔도 집에서 운동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미국 시니어들을 위해서 만든 어떤 엑서사이즈 서클인데요. 꼭 이대로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30분 운동이라고 하는 그 틀에 내가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뭐 3가지 정도,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면 계단 걷기, 아니면 수건을 들었다 놨다 한다든가, 아니면 컵을 아령처럼 올렸다 내렸다 한다든가, 그런 코스를 여러분이 사이클을 만드세요. 만드셔가지고 하루에 3번씩, 아니면 하루에 2번씩 꼭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운동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게 뭐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연세가 많으시면은 순간적으로 아차하면은 큰 병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염려하셔가지고요. 운동할 때 만약에 이제 보통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할 때는 급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마시고, 급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실 때는 이 심장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혈액이 갑자기 돌아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거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한 2초 정도 앉았다가 2초 정도 일어났다가 하시고요. 그리고 뭐든지 운동을 하실 때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팔다리를 하시면서 준비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당뇨가 계셨던 분들은 운동 전에 반드시 당뇨 한번 측정하시고,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한번 당뇨를 측정하셔가지고 당 수치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으로 심장질환이 계신 분들은 운동을 천천히 반복할 때마다 몸을 따뜻하게, 특히 이제 겨울이 되니까 따뜻하게 식히거나 아니면은 시원하게 식히거나 해서 운동 전후로 자기 컨디션의 온도를 좀 조정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자 중에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암은 이 심장이나 당뇨하고 틀리게 기능성으로 증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닥터가 계시면, 패밀리 닥터나 아니면은 자기를 현재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치료를 하시는 담당 닥터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가 집안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엑서사이즈를 할 수 있을지 상의를 하신 다음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이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현재 만성질환이나 노인분들이 왜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대책을 강구하거나 염려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염려가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서는 우울증이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집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노인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진 않지만,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라든가 아니 집안에 있는 뭐 부부라든가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최소한 하루에 15분 내지 30분 정도는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즐겁게 기쁨을 나누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집안에서 여러 가지 간단한 운동을 하시면서 이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만 준비하신다면
코비드 바이러스가 몇 달 동안 더 진행이 되더라도 큰 위험성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적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노래를 한다든가 즐겁게 많은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꽃을 본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취미생활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서 즐겁게 보내시면, 지금 의료진들이 염려하고 있는 내년 상반기 아니 하반기까지 지속될 코비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건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승희 교수님의 너무나도 멋진 강의였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 힘드시지 않길 기도드릴게요. 너무 아쉽지만 이젠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온라인 시니어 대학 강의를 통해서 조금은 무료하셨을지도 모를 일상에 활기가 더해지셨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존 릴런드라는 미국의 한 언론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인생은 아래를 향해 천천히 내려갈 때 가장 즐겁다고요. 아버님, 어머님들 현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하시며 오늘 하루가 살아오신 날들 중에 제일 즐거운 날처럼 인생 최고의 행복 지수를 누리시며 지내시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더불어 이번 시니어 대학 재능 기부로 도와주신 강사님들,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 최선을 다해 봉사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께 감사드리고요. merci. 무엇보다 함께 해주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온라인 대학 영상 녹화, 편집과 업로드 해주시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 기술을 쏟아부어 주신 현승준 총각 감사드려요. 고생했어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들 내년 봄학기에 꼭 다시 만나요. See you soon. 어머님, 아버님들 사랑해요.